안녕하세요. 오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강의할 정미경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전할 학습 내용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 5대 사망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기를 연령이 있으면 뇌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병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10대와 20대에서도 뇌심혈관계 질환이 사망의 4,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건강이란 행복의 조건일 수도 있고 생존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소속된 사회를 발전시킬 때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건강 100%로 봤을 때 유전적인 요인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19%, 생활습관이 43%, 의료 문제가 11%인데 유전적인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노력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73%는 근로자의 우리가 노력만 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비만은 모든 질환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비만만 잡으면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모든 질환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17년도에 비만 백수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 비만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혈압 확률이 정상인의 2배가 될 수 있고, 체지방이 증가하면 수축기 혈압이 6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정상인의 3배고, 또 이상지질혈증과 동맥경화의 원인이 비만으로 인해서 있고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 위험이 있으면 내 인생에 삭제를 하자 하는 뜻으로 엄주와 흡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간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엄주로 인해서 뇌졸중의 위험도 증가하다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뇌심혈관계 질환, 시간이 생명이다 해서 신경경색은 어떤 질환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간상동맥이 있어요. 이 간상동맥이 혈전에서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어서 사망에 이르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어떤 질환인가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가끔씩은 근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는 증상과 비슷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심근경색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라든지 식은땀, 그리고 현기증, 통증 확산이 있는데, 심근경색의 통증 확산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에서 목으로 해서 턱으로 방사가 됩니다. 뇌졸중은 한쪽 마비예요. 편마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대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체 없이 119에 도움 요청하시고요. 가장 가까운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토할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 이유는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가끔은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말고 지체 없이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 그리고 정상이 그냥 지나갈 거라는 아니란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이라고 해서 외래 진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주무리거나 손발끝을 따지 않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가끔 보면 정신 차린다고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찬물을 끼얹거나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혈압을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20에 80이 뭔지.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전공을 하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간호학을 하면서 이제 집안에 환자가 생기다 보니까 고혈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처를 하게 됐는데요. 120에 80. 의사 선생님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게 수축기가 뭔지, 이완기가 뭔지. 저희가 말씀드린 120에 80에 대해서 120은 최고 혈압, 80은 최저 혈압입니다. 그래서 최고 혈압은 수축기 혈압, 최저는 이완기 혈압. 그렇게 해서 저희는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120에 80 이하로 110에 70까지도 정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중에서는 90%가 본태성 고혈압 환자예요. 본태성 고혈압은 뭐냐?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10%가 속발성 고혈압인데 이 속발성 고혈압은 특정 질환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특정 질환은 만성질환이라든지 부신질환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절반에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고혈압을 잡는 궁극적인 목적은 혈압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위험 요인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 위험 요인은 어떤 것이냐? 여기 보여드리는 위험 요인 항목을 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에서는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65세, 또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 건강 형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흡연입니다.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30 이상,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150 이상,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40 이하, 중성지방도 200 이상입니다. 공복의 혈당이 1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는 25kg 이상인데 체질량 지수를 BMI라고 합니다. 비만도 검사죠. 그리고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 이상, 여성은 85 이상입니다. 이 고혈압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혈압과 체중은 물론 심폐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도 증가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문제는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권장되는 운동은 무엇인가? 유산소 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유산소 운동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만일에 고혈압 환자면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를 받아서 나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셔야 되고 대부분은 유산소 운동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걷기입니다.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있습니다. 나에 맞는 운동,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시되 주의가 필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무산소 운동은 절대 금합니다. 왜? 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은 금하시고 유산소 운동으로 해서 충분히 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예방 관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이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킵니다. 물론 간접흡연도 나쁩니다. 지금 저희가 뇌심혈관계 예방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게 흡연이에요. 고혈압 환자가 약만 먹는 데서 이게 조절이 되지 않고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은 건물입니다.
다음에 하나가 절주예요. 과도하게 술을 마시며 혈압이 상승합니다.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만일에 고혈압 환자라면 약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이게 내재성이 올라가가지고 약에 대한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혈압 예방 관리에 대해서 절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음주 허용량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 남자는 죄송하게도 소주 2-3잔, 여성분들은 소주 1-2잔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 30g이라고 하는데 맥주 1병, 그리고 와인은 1잔, 정종은 1잔, 위스키 2잔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 관리에서 싱겁게 먹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금을 적게 섭취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소금을 적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를 드셔야 되고, 식당에서 가끔씩 보면 설렁탕을 드실 때 이제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소금을 좀 줄이시고, 가능하면 이제 가공식품도 좀 피하시고, 김치, 젓갈, 장아찌 다 좋으세요. 좋은데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조금 줄이셔야 되고, 패스트푸드 좀 줄입시다. 그리고 이제 직접 집에서 조리된 음식으로 인해서 드시면 소금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고혈압 환자라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혈당을 관리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측정해서 내 혈관의 건강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내 자신한테 보여주고, 가급적이면 혈관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일 고혈압 환자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금 섭취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일일 소금 섭취량이 한 10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권장하는 소금은 6g이에요. 그러면서 이 6g을 했을 때 혈압의 수축기 혈압이 한 5 정도 떨어지고 확장기 혈압도 2.7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 왜 혈압이 올라가느냐? 소금을 먹었을 때 우리 혈액 내에서는 나트륨이 올라가요. 나트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세포에 있던 그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으로 몰리니까 혈액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체중 감량도 마찬가지예요. 체중도 체지방이 지방세포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염증 물질이 발생하고 그 염증이 혈관에다가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체중도 감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주도 마찬가지로 2잔 이하로 하면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충분하게 떨어진다. 그 다음 좋은 게 운동이에요.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운동을 하시고, 식사 조절만 하셔도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10일에서 한 5를 떨어져요. 그러면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은 무엇인가?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그리고 칼로리를 낮춰서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생선류, 유지방,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내가 만일 고혈압 환자라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처방약 약은 꼭 복용하시고, 그리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응급 상황을 꼭 숙지하셔서 발생 적시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에너지로 저장되거나 적정한 곳에 저장이 돼서 저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이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면 기능이 떨어져서 고혈당을 초래하고, 그리고 대사질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혈관 합병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는 무엇인가? 저희가 보통 신체 검사를 하면 결과표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공복의 혈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뇨에서 공복의 혈당의 정상은 99입니다. 그런데 공복의 혈당이 100 이상 125가 될 때 공복의 혈당 장애가 있다고 하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내당능 장애가 있습니다. 내당능 장애는 무엇이냐면 포도당 75g을 이제 물 한 200ml에서 섞어서 복용하신 다음에 2시간 후에 혈당 검사를 합니다. 하면 140에서 200.
199 정도 되죠. 이 사이가 있으면 내당능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공복의 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가 왜 중요하냐?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전체 사망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복의 혈당과 내당능 장애는 중요하고, 만일에 공복의 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으면 반드시 전문의한테 도움을 요청하셔갖고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 저희의 당뇨의 전형적인 정상이 흔히 말하죠. 물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고 또 많이 식사를 하시고 또 특정한 원인 없이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보면 나이와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지,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지, 허리 둘레, 그리고 현재 담배를 피는지, 그리고 음주량, 이렇게 해서 문진항이 있어요. 이거를 체크하셔서 결과표를 보면 10점 이상일 경우에는 당뇨 위험이 3배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총점이 5점 이상일 경우에는 당뇨병의 위험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한테 상담하셔갖고 혈당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내가 만일 당뇨 환자라면 당뇨 관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 혈당도 유지하시고, 그리고 식이 조절에서는 이제 당 지수가 낮은 곡물류 위주로 채소, 과일, 야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고, 운동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일주일에 5번 이상,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예요. 당뇨의 약물 치료는 약에 따라서 식사 시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식전에 먹을 수도 있고 식후 2시간도 있어서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약물 치료 꼭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약을 복용하셔야만이 당뇨 관리가 됩니다. 다음은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지질 혈증은 저희가 뇌혈관 질환의 발생 원인에 기여하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지질 혈증은 보통은 콜레스테롤의 이상이 있다는, 보통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아야고, 그리고 중성지방은 높고, 이 모든 것을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 내 수치가 높을수록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콜레스테롤이고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분해시켜서 동맥경화 방지 효과가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상지질 혈증에서 혈관을 보면 저희 혈관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막, 외막, 중막이 되어 있는데 중막이 좀 탄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혈관은 내막입니다. 저희가 콜레스테롤이 이제 저희 몸에서 이렇게 이제 축적하고 쌓이게 되면 거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그 염증 반응에 또 콜레스테롤이 침투를 하게 되면 집착이 돼갖고 그 내막이 좁아져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이게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두면 이제 막혀서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지질 혈증의 원인에 대해서 보면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거와 중성지방이 상승하는 이유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식사, 약물, 질병, 대사질환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식사예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원인을 저희가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식사에서 포화지방산 섭취예요. 포화지방산은 뭐냐? 동물성 지방이에요. 그러면 트랜스 지방은 뭐냐? 저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튀김이죠. 그리고 이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상의 일종인데 트랜스 지방을 섭취를 하면 잘 배설이 되지가 않아요. 저희가 영화관에서 가면 팝콘 먹고 또 감자튀김이라든지 케이크 다 트랜스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다한 에너지 섭취, 그리고 중성지방을 높이는 것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음주, 그리고 과다한 섭취, 그리고 고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 높음으로 인해서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LDL도 상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상지질 혈증을 잡으려면 식사에 이 정도만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일에 이상지질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수화물은 적정 수준에서 한 65%를 드셔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도 당 지수가 낮은 걸로 당뇨에서 말씀드린 당 지수가 낮은 잡곡 위주로 좀 드시고요. 당뇨도 단당뇨, 설탕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으로 드십시오. 그리고 지방도 보면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적게 드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포화 지방은 동물성 지방이에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 많이 드시지는 않지만 내가 환자라면 이 정도의 성인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한두 잔 하지만 요즘 의사 선생님은 가능하면 알코올도 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세요. 다음은 내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 중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비타민들을 합성하는 데 쓰이는 지방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나는 콜레스테롤 높은 거 안 먹는데 이게 수치가 높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식사하는 거나 그러면 간에서도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일정한 콜레스테롤이 유지가 되도록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 중에서 지방, 그러면 지방은 뭘로 나눌 수 있는지 저희가 무턱대고 지방하는데 지방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화지방산은 뭐냐? 그림에서 보다시피 동물성이에요. 그리고 이 포화지방으로 인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은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섭취를 제한하는데 선생님들은 수육을 좀 드시라고 해요. 이왕 고기를 드실 거면 삶아서 드시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성 기름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여기 보시다시피 돼지고기, 소고기 다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닭고기, 베이컨, 초콜릿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부분을 좀 지양하시고 수육으로 좀 대체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불포화 지방은 흔히 말하는 덩푸른 생선이에요. 오메가3. 그리고 이제 옥수수 기름, 콩기름, 오메가6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종류를 잘 보시고 이왕 드실 거면 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음식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어떨까? 202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한 연구 보고서예요. 우리나라 택배 기사의 이제 66.5%가 흡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흡연은 진짜 힘들어요. 끊는 게 힘들어요. 저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한테 금연을 시켜보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심혈관계 질환 위험도에서 흡연만큼 또 위험 요인이 큰 포인트를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흡연을 하시다가 금연을 했을 때 내 몸의 신체 기능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담배를 피우고 1시간 뒤에는 이제 제 몸에서 혈압과 맥박이 정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몸의 체온이 정상으로 된다고 해요. 근데 8시간이 경과가 되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빨리 니코틴 들어오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낸대요. 근데 그 시간을 잘 보내면 이제 12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혈중 산소는 정상이고 일산화탄소도 정상이면서 체내에서 니코틴이 좀 빠져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희한테 후각과 미각이 살아나고 담배 아닌 다른 음식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72시간이에요. 72시간이 되면 이제 체내의 니코틴이 대부분 소실되면서 금단 정상으로 인해서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넘기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폐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기침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3, 4개월 후에는 이제 몸에서 아침이 상쾌하다는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가 되고 15년이 되면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비흡연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하니 어떻게 금연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 중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것을 보면 흡연은 세계 4대 비전염성 질환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세계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인을 보면 심장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당뇨, 만성질환 다 사망 위험 요인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운동 부족이라든지 엄주라든지 짠 음식은 이게 4가지에 다 사망 원인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흡연은 저희한테 큰 위험을 가져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혹시 흡연으로 인해서 내가 금연은 하고 싶은데 진짜 내 혼자는 힘들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금연 상담 전화로 하셨으면 곤료자가 충분히 본인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금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직접 전화를 하실 경우에는 1544-9030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좀 시간이 없어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 금연 길라잡이 홈페이지에 하시면 또 전문 상담사와 직접 연락이 돼서 본인에 대한 금연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치료 기관을 찾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건강인이라는 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검진 기관을 찾아보시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병원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어도 내 혈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정상 혈압, 그리고 정상 혈당, 그리고 정상 콜레스테롤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위험 요인에서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것만은 꼭 지켜서 뇌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자 하는 뜻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수칙 9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모든 곳에 다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센터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의 혈관이 또 망가지면 뇌로 가고 뇌에서 말초로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첫 번째 예방 수칙에서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담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혈압 환자라면 담배를 끊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술은 하루 1-2잔이지만 가능하면 좀 안 먹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식은 싱겁게 하루에 저희가 6g 이하로 소금을 절제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데 가능하면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멀리 운동하는 장소를 주면 가기도 불편하니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내가 운동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적정한 체중과 허리 둘레, 복부 비만입니다. 남성은 아까 90 이상, 여성은 85.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으로 인해서 적정 허리와 체중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는 나만이 풀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리고 명상을 한다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거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 관리, 정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시고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상질질 혈증이 있으며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지 중간에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진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응급 상황을 숙지하셔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에 신고하시거나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상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예방수칙 9가지를 숙지하셔가지고 건강하고 뇌심혈관계 질환이 물러갈 수 있게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